김경수의 적반하장 얘기했는데 적반하장의 명수는 따로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거 몰랐어요. 저 한참.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재명 28일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재명 피해자가 검찰에 출석을 해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뭐 저기 호남 뭐 국민 속으로인가 뭐 이거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기 그냥 뭐 강원도 갔다가 지금은 저기 전남 광주 쪽. 오늘 보자. 지금 어디가 있어? 광주 현장 최고위 회의가 열리고 있네요. 지금.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시당 대회의실에 지금 거기 있겠네요. 지금 9시에는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예방을 하고 그다음에 10시부터는 광주 현장 최고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어제는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여수 쪽을 갔습니다. 장흥을 갔습니다. 그렇게 가서 안전 작업 환경 점검을 위한 간담회, 전기세 폭등 농가 방문.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예,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에 지금 이 시국에 전기세 폭등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저쪽 얘기는 뭐냐? 이재명 대표 측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도대체 대선까지 나왔던 민주당의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인데 너무나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라고 하는 워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검찰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예우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일주일 전부터 그러면은 협의 대상자, 날짜 조율할 협의 대상자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알려줬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주기는 어렵지만 지금도 협의 중이다. 라고 지금 검찰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쪽 이재명 대표 측은 오늘 또 검찰 규탄 장애 집회 등이 또 일정이 있답니다.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한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 날짜 언제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일방적 통보다. 그리고 이게 전화를 할 거면 말이야. 수사라는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당대표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자,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데 날짜를 몇 개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지. 어디다 대고 건방지게 부장검사가 연락을 하냐. 지금 그거군요. 여기서 지청장이 연락했어야지. 그렇죠. 이거군요. 그 지금 이재명 대표 측근이 중앙일보 한 얘기는 뭐냐면은 부장검사가 아니라 성남지청장이 이재명한테도 아니고 성남지청장이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에게 연락해 예우를 갖춰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이 사람 대통령 됐으면 어떻게 지금 방금 떠오른 게 뭐냐면은 경기도지사 당선됐을 때 MBC랑 인터뷰하다가 인이어 꽂고 있다가 팍 집어던지면서 예의가 없어. 예의가 엄청 뭡니까 이게. 근데 그날 예의가 아니라 자기 듣기 싫은 소리 질문한다고 집어던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검찰에다가 예의가 없어. 지청장이 전화했어야지. 참. 그것도 비서실장한테. 만약에 대통령 됐으면 뭐 눈도 고개도 못 들었겠습니다. 이 앞에 가서.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재명 후보만큼 폐륜 논란에 휩싸인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로 치면 폐륜의 아이콘 대통령 후보 중에서 뭐 물론 이재명 후보보다 더한 폐륜아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십시오. 형수 쌍욕, 형 강제 입원 시도. 그것만으로도 폐륜의 정말 대명사.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표만큼 폐륜에 많이 연루된 사람이 없어요. 논란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죠? 공짜연애. 공짜연애.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삼강오륜과 도덕관념 맞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도덕관념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예의를 따지시네요. 그렇죠.
폐륜하면은 떠오르는 정치인 누군가라고 아마 설문조사하면 1등에 오를 게 틀림없는 이재명 대표가 네. 지금 예의와 예우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피의자가 이렇게 네. 큰 소리를 치는 나라가 됐습니까? 아니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도 네. 구속되고 네. 재판받고 한 나라거든요. 그럴 때조차도 저는 뭐 지청장이 네. 연락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요. 참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지청장이 연락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수사검사실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 수사하면 검찰총장이 연락해야 됩니까? 그런가 보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검찰 쪽 얘기는 정확해요. 28일에 소환하려고 하니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를 좀 알려주세요. 혹시 네. 그날 안 되시면은 어떤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주 23일이었잖아요. 네. 22일이었죠. 네네네. 근데 그동안 연락 안 하다가 검찰이 예의 없다, 일방통보했다라고 지금 일부러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안 가려고. 데니님이 다음 소환할 때 구급 수사관이 통보하는 걸로 하시죠. 좋습니다. 아, 아이디어 짱이야. 그다음에 울프 레마트님은 김경수 아니 받고 싶지 않았으면 안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의 영창이라는 게 이제 뭐 가고 싶다고 가고 있고 싶다고 있고 뭐 이런 데가 아니니까. 심지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안 나가면은 네. 체포영장을 자꾸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강제 체포하는 거죠. 예, 그러면 또 체포 동의안 또 네.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론을 자꾸 이제 어떻게든지 만들어 보고 검찰에다가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 나왔을 그렇죠. 때는 민주당 의원들 몇 명은 뭐 그 팩트 파인딩도 안 된 상태로 그때도 사실은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뭐 팩스 한 장 띡 보내놓고 오라고 네, 하냐 이랬는데 실제로는 팩스 한 장 딱 보낸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을 전화를 네. 해서 조율을 하고 네. 그다음에 전화를 안 받으니까 팩스를 보낸 건데 네, 네. 그걸 팩스 한 장 띡 보내놓고서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냐 뭐 이런 거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청장이 전화해서 간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대목을 하나를 봤습니다. 자, 어저께 전남 무안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어제입니다. 어제 27일 네. 전남. 네. 오늘은 자, 광주. 잘 들어보십시오. 네네. 저는 언제나 기득권과 부딪혀왔기 때문에 힘센 소수 기득권 세력에겐 눈에 가시였던 모양입니다. 저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을 다 팽개치고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란 걸 하기 전에 소위 판검사 발령을 안 받고 노동 인권 변호사로 시작할 때 이미 이 같은 길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하루도 안 털린 날이 없는데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어주는 여러분이 계시고 아직 털어서 먼지 하나 못 찾지 않았습니까? 굴복하지 말고 싸우자. 싸워서 이깁시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런 취지로 이제 강연을 했어요. 예. 연설을 했어요. 저거 하려고 갔군요. 네. 네. 국민보고회. 예. 저는 저거 얼핏 보고 전 남편이라 전 남편인 줄 알았어. 어머 이혼했나요? 전 남편. 전 남편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전 남편이더라고요. 어제 저녁 7시였군요. 네, 어제 저녁 7시에 저게 열렸는데 또 한번 볼까요? 다른 사진 제가 드린 거 하나 또 있나요? 저게 가는 국민보고회라서 저는 구치소 가는 국민보고회나 검찰 가는 국민보고회나 이런 거 들었더니 찾아가는. 그게 아니고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였더라고. 근데 어쨌든 뭐 감옥 가는 국민보호회 아닙니다. 찾아가는 국민보호회인데 저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 번만 더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치란 걸 하기 전에 소위 판검사 발령을 안 받고 노동인권 변호사로 시작할 때 자, 여기 보면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은 나는 판검사가 안 됐고 일부러 변호사를 선택한 거다라고 네. 나오는데 네. 제가
이 사법연수원 성적으로 이게 저기가 나오잖아요. 판검사 임용이 되고 안 되고 하잖아요. 예, 예. 87년부터 88년 1년 동안 만 1년 동안 이제 연수를 했는데 예. 그럼 도대체 이재명의 연수원 성적은 몇 등이었을까? 예. 이거 본인 주장입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113등에서 115등 사이였다. 그런 게 있어요? 예. 당해에 그 판검사에 임용된 사람이 한 네. 150명 좀 넘기 때문에 자기는 임용이 될 수가 있었는데 자 자기가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네. 성적은 충분히 됐지만 내가 이런 정권에서 판검사라는 게 옳은가 싶어서 안 했다는 취지로 또 인터뷰를 했고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재명 자, 이런 게 있습니다. 1989년이군요. 198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재명은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성적은 충분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2월 24일 광고 없는 언론 팩트올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인권 변호사를 하겠다고 주위에 너무 떠들고 다녀 어쩔 수가 없었다. 만약 검사직을 선택했다면 아마 악질적인 검사가 됐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본인 입으로? 네, 했는데요. 예. 제 느낌에 이 이재명 씨는 그 정말 어렵게 중앙대에 들어가서 장학을 받으면서 자기가 얘기했어요. 자기는 오로지 사시 되는 것밖에 꿈이 없었다 그때. 그랬던 사람이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운동을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오로지 사시 공부만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자 성적이 되는데 안 되는 경우 몇 가지 있습니다. 1번 운동권에 정말 자기가 투신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던 사람. 또 두 번째 우리나라에 실존하고 있는 어떤 변호사처럼 성적은 충분했지만 자기 가족이 재소자인 경우 우리나라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임용 당시에 재소자가 된 경우에는 안 되는군요. 이 이익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혹시 이 사건을 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직계 가족이 재소자인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떤 특정 개인이 상대가 어떤 전과 기록이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안 되지 않을까 판검사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저는 있거든요. 또 뭐 네 번째 나는 정말 변호사를 해서 돈을 정말 왕창 벌어보겠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변호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돈을 왕창 버는 변호사가 되려고 해도 먼저 판사나 검사를 해야 몸과시도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런데 왜 당시에 운동을 하지 않고 오로지 사시만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이재명 수료생은 왜 변호사가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제가 던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 발언을 찾아보면 다른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적이 아마 아니었던지 저는 사실 성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판검사 안 된 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안 됐냐라고 물어보면 성적이 안 돼서 안 됐다는 얘기를 사실 가장 솔직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인권 변호사의 길을 택해서 그 이후로 내가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고 아직도 그런 탄압의 연장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얘기 정말 저는 이 얘기부터 좀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검찰 수사 받을 때 그냥 악질 검사 저 말이 그냥 보여주면 되겠네요. 악질 검사한테 한번 조사 받아 보시죠, 뭐. 자,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성적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왜냐하면 성적이 이렇게 성적수는 쫙 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사법연수원에서는 같이 사법연수원 다니셨던 분들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성적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수는 1등부터 쫙 고지하기 때문에 요 성적표 갖고 계신 분 혹시 제보해 주실 수 있으면 저희가 성의 있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